너의 이름은 대분석. 제가 좋아하는 영화 너의 이름은 인기도 많고 개봉한 지도 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잘 쓰여진 해석글이나 영상이 많이 있죠. 하지만 생각보다 다뤄지지 않은 부분도 꽤 있고 주변 사람들과 이 영화 얘기를 할 때마다 그게 그런 뜻이었어? 라는 리액션을 꽤 받았기 때문에 본 강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존 리뷰에선 다루지 않았던 부분을 조명함과 동시에 이게 왜 결과적으로 명작인지도 납득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마 전 세계 최초일 텐데 사실 너의 이름은 실화고 주인공인 타치바나 타키의 모델이 된 사람이 존재한다는 걸,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도 이 강의의 끝에서 밝힐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자, 시작합시다. 네, 너의 이름은 타키와 미츠하가 몸이 바뀌는 사건을 계기로 진행되는 이야기죠. 근데 이 둘의 몸이 왜 바뀌는 걸까요? 왜 굳이 이런 설정을 차용했냐는 거죠. 상당히 많은 남정네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숨겨진 욕구인 미소녀가 되어보고 싶다 라는 판타지를 대리만족시키기 위해서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아마 없다고 말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설정을 사용한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네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봐라. 타키와 미츠하는 조금의 관련도 없는 사람입니다. 사는 지역도 멀어서 만날 일도 없고 전생의 인연이라든가 하는 거창한 과거도 없습니다. 심지어 타키는 이토모리가 해성으로 날아간 마을이라는 사실도 나중에 합니다. 저기 시골 이토모리라는 곳에 사는 사야카, 테시, 요차 이런 애들이 죽었대 라고 한들 아마 1시간도 안 돼서 잊어버릴 겁니다.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재해에 솔직히 별로 큰 감흥을 못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타키는 미츠하의 삶을 체험하죠. 사고로 박살난 이토모리는 내 여동생, 내 친구들, 내 할머니가 사는 우리 마을이 됩니다. 몸이 바뀌었기 때문에 완벽한 직접 체험을 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남 일이 아니에요. 네 가족이 에서 죽었다고 생각해봐라. 남 일 같냐? 이게 바로 너의 이름은을 관통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영화 너의 이름은 그 자체로 우리가 막고 싶었던 모든 재해들을 추모하는 영화가 됩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이야기를 해보죠. 한때 꽤 많이 회자되었던 떡밥이기도 한데요. 타키와 미츠하는 왜 서로를 좋아하는 걸까요? 사랑에 빠지는 묘사가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사실 이미 많이 반박된 이야기입니다. 뭐 좋아하는데 이유가 필요할까요? 근데 단순히 좋아서 이상의 이유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거 아마 제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공개하는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라 타키와 미츠하 이 둘은 속궁합이 좋기 때문입니다. 네네,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압니다. 하지만 이유를 들어보세요. 우선 구츠카미 자케가 타키와 미츠하의 간접 키스를 뜻하는 장치라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이건 엄연히 감독 피셜이죠. 하지만 사실 간접 키스라기엔 좀 딥해요. 직접적으로 타액 교환을 하는 거니까 이건 프렌치 키스에 가깝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타키와 미츠하의 관계는 단순히 풋풋한 썸남 썸녀가 아니라 생각보다 꽤 깊게 진행된 연인에 가깝다는 겁니다. 이 점을 보충해주는 굉장히 노골적인 장면이 있는데요. 미츠하의 몸에 들어간 타키가 미츠하의 은밀한 곳을 주물럭거리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노출됩니다. 그냥 개그씬이라고요? 맞는 말이죠. 하지만 이 정도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실히 얘기할 게 있는데 절대로 제 따위니 감독들, 특히 애니 감독들은 의미 없는 장면을 넣지 않아요. 저게 다 돈이거든요. 어쨌든 타키가 이렇게 미츠하의 은밀한 부분들을 탐미하는 장면이 나오는 건 이 시점에서 이들이 이미 갈 때까지 간 상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적어도 정신적으로는요. 저는 아까 이 둘의 속궁합이 좋다는 말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사실 당연한 겁니다. 이 둘은 서로 몸을 바꿔봤어요. 그러니까 잘 아는 거죠. 자세히는 말 안 하겠습니다. 저 지금 진지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소들은 실제로 연인 사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죠. 둘은 아마 서로에게 완벽한 파트너였을 겁니다. 사랑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 장면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타키와 미츠하는 꿈을 통해 몸을 바꿉니다. 하지만 이것은 꿈이 아니라 엄연히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이었죠. 이걸 다시 말하자면 작중 꿈과 현실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뜻입니다. 그 영화를 인용할 때가 됐죠. Have you ever had a dream, Neo, that you were so sure was real? What if you were unable to wake from that dream? How would you know the difference between the dream world and the real world? 이 문제의 정답은 없어요. 개인의 의견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하지만 작중에선 답을 내놨죠. 타키는 꿈을 통해 본 멸망이 정해진 미래를 바꾸기 위해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바로 아주 고전적인 예언자의 역할을 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타키는 미츠하의 몸, 즉 여성의 몸으로 사람들을 직접 구했어요. 몸은 여자지만 속은 남자인 사람,
즉 양성성을 가진 사람이 마을을 구원하네. 이거 완전 양성구유. 즉 양성을 둘 다 가진 존재는 예로부터 신성을 상징했어요. 음과 양의 장점을 모두 다 갖춘 완전한 존재로 여겨졌던 거죠. 즉 너의 이름은에서 타키의 서사는 한편으론 그가 완전한 존재로 거듭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겁니다. 꿈을 통해서, 아니 하나의 꿈일지도 모르는 현실을 통해서요.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지만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타키는 지금까지 목적 의식 없이 그저 하나의 꿈으로 미츠하의 몸에 들어와 있었지만 자신에게 있어 미츠하와 미토모리가 어떤 존재인지 내면을 들여다봤기에 이 꿈 같은 흐릿한 현실에서 깨어날 수 있던 것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름을 안다는 건 단순한 통성명 정도의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이집트 신화에서는 이시스 여신이 라의 진짜 이름을 알아낸 것으로 권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유대인들은 신의 이름을 굉장히 신성한 것으로 여겼기에 지금도 여호와, 야훼, 제호바 등으로 발음되는 신의 진짜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중국에서도 이름 대신 자를 쓰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일본에서도 웬만하면 성을 부르지 정말 가까운 사이 아니면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집안 가문으로 대표되는 사회적인 성이 아닌 너라는 인간, 즉 이미 나와 당신은 개인적인 관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이름을 쓰는 장면에서 좋아해라고 쓴 건 이미 이둘은 그런 관계조차도 진작에 넘어섰다는 연출이기도 합니다. 두 명의 주인공의 이름을 한번 뜯어봅시다. 우선 미츠하라는 이름은 감독 피셜로 미즈하 노메라는 물을 담당하는 신에서 따온 겁니다. 그리고 타키는 일본어로 폭포를 뜻하죠. 둘 다 물과 관련이 있죠. 물. 그 중에서도 흐르는 물은 끝없이 흐르는 시간에 대한 강력한 메타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 있나요? 누구라도 똑같은 강엔 들어갈 수 없다. 왜? 내가 들어간 강물은 이미 흘러갔으니 다시 들어간다 해도 다른 강이기 때문에. 이는 곧 우리가 시간을 되돌릴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치 폭포수를 역행시킬 수 없는 것처럼요. 하지만 영화에선 다릅니다. 타키는 실제로 과거로 돌아가서 미츠하의 몸으로 미래를 바꿨으니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미츠하 이름의 한자를 다시 보죠. 숫자 3이죠. 이미 똑똑한 사람들은 제가 무슨 말 하려는지 눈치챘습니다. 숫자 3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 삼위일체라는 개념과 관련이 있습니다. 셋이 하나를 이룬다는 건데요. 여기서의 셋은 미츠하의 가족, 할머니, 미츠하 본인, 여동생 요치하를 뜻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셋은 각각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합니다. 아까 말했듯 시간은 연속적인 거예요.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만에 하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묶을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 역시 무스비. 과거, 현재, 미래를 매듭지어서 묶을 수 있다면 과거를 바꿔서 현재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묶는다고요? 뭘로? 바로 이거로 묶는 거죠. 붉은 리본, 붉은 실. 네, 바로 사랑입니다. 붉은 실이 남녀를 맺어준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으시죠? 이 붉은 리본은 타키와 미츠하의 인연을 상징하는 소품이기도 하죠. 본래는 절대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과거, 현재, 미래가 사랑이란 끈으로 묶여서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좀 뻔한가요? 사실 전혀 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우리도 마치 타키처럼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나와 관계없는 남, 장소에 신경을 쓰고 귀를 기울인다면 일어날 수도 있는 참사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너의 이름은의 진정한 주제예요. 대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마무리할 때가 왔습니다. 결국 너의 이름은이 하고자 하는 말은 너랑 아무 상관없는 남이어도 네 일처럼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 타키가 했던 것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란 건 일어날 수 있는 참사나 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를 이해하는데 단순히 일본 대지진이나 신화에 대한 배경 지식, 해성에 대한 분석 같은 거창한 건 사실 아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스즈메의 문단속이 너의 이름은과 분명 비슷한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제가 아쉬운 작품이라고 말하는 거기도 하죠. 자, 그러면 강의의 서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실의 타치바나 타키가 누구인지를 공개하겠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일 뿐이고 딱히 남 일에 신경 쓰지도 않지만 모종의 계기로 자신과 상관없는 남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게 될 수 있다면 기적을 일으켜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도 있는 그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강의 컨텐츠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